움직여! 움직이라고! 그런데 악마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대장장이는 웃으며 악마를 놀렸다. 자, 그렇게 생긴 엉덩이를 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라고. 악마는 대장장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둘이 서로 빚진 것이 없다고 인정했다. 계약서는 화로 속으로 던져 태워버렸다. 악마는 오랫동안 오베르뉴 지방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혹시 다시 왔다 해도 더 이상 그런 거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달구나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민담 제 꾀에 속은 악마를 프랑스의 도시 스트라스부르를 산책하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 민담 제 꾀에 속은 악마는 인간에게는 언제나 두려운 존재인 악마이지만 인간의 재치로 악마를 이겨내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속 인간은 악마에게 많이 희생되는 걸로 나오지만 그 악마를 이겨내는 것도 역시 인간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인간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스트라스부르의 여름 풍경과 함께 프랑스 민담 제 꾀에 속은 악마를 들어보실까요? 그날은 전에 본 일이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다. 쉐일드라는 계곡은 하얀 바다가 삼켜버린 것만 같았다. 멀리 아프숑 성의 검은 탑이 보였다. 앙토냉은 자신의 대장간에 앉아 꺼져버린 불을 우울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사실 눈이 오건 안 오건 이미 오래전부터 일거리가 없었다. 이 마을에서는 모두들 앙토냉을 좋아했다. 그는 가난했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종종 그렇듯이 성격이 소탈하고 마음이 넓었다. 사람들은 그를 착한 가난뱅이라고 불렀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단지 마르고 창백한 자신의 아이들이 죽그릇을 긁는 것을 보는 일이 슬플 뿐이었다.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이 낯선 사람은 키가 크고 마르고 금장식이 붙은 비싼 모직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이상한 미소를 띤 채 앙토냉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렇다. 본분대로 불행을 제일 좋아하는 악마였다. 잘 있었나, 착한 가난뱅이.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자네가 불쌍해서 왔네. 자네가 원한다면 많은 일거리를 주도록 하지. 아주 많이. 자네가 다 하지도 못할 만큼 말이야. 악마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미소를 띠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나한테 자네의 영혼만 주면 돼. 착한 앙토냉은 생각했다. 그래, 내 자식들이 옆에서 굶어 죽어가는데 내 영혼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 그러나 앙토냉은 착하기는 했지만 어리석지는 않았다. 만일 악마의 대장간에서 생을 끝내야 한다면 가능한 한 늦추어서 죽어야지. 얼마나 살게 해줄 거요, 악마 양반? 10년 동안 부자로 살게 해주지. 10년 말이야. 그건 너무 짧소. 난 내 자식들이 크는 것을 보고 싶다고. 자네 마음에 드는군, 착한 가난뱅이. 악마는 다시 말했다. 그러나 본심과 다르게 말하는 악마의 검은 눈동자에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15년 동안 부자로 살게 해주지. 15년 말이야. 20년. 앙토냉이 말을 받았다. 20년이요. 싫으면 그만두시오.
난 그냥 이렇게 내 영혼을 가지고 가난하게 살면 되니까. 좋아, 20년. 악마는 탄식했다. 여기에 서명이나 해. 앙토냉은 악마가 내미는 종이에 서명했다. 원래 악마는 나쁜 일에서는 약속을 잘 지키는 법이다. 더구나 그 약속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일일 때는 더욱 그렇다. 그날 이후로 앙토냉의 대장간은 피마리 지방에서 손님이 제일 많은 곳이 되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한밤중까지 쇠를 두드려 댔다. 앙토냉은 일꾼들을 고용했고 훌륭한 견습공이 된 그의 자식들은 풀무를 잡고 망치를 쓸 줄 알게 되었다. 이 행복이 그 망할 겨울밤에 맺은 계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런 부유함도 그의 성격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 앙토냉은 여전히 그의 강한 팔뚝과 아울러 부드러운 마음씨도 지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의 대장간 문을 두드렸다. 먼 길에 지치고 헐벗은 노인이었다. 그러나 이 노인은 매우 예의 바른 태도로 웃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노새에게 편자를 박아달라고 했다. 착한 가난뱅이는 자신이 편자를 박아주면 이 노인이 값을 치를 수 있는지 따져보기보다는 그저 노인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을 했다. 그는 가난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에 노인이 자신에게 주겠다는 돈을 거절했다. 자넨 정말 착한 사람이로군. 노인은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다른 방법으로 값을 치르겠네. 소원을 2가지 말해보게나. 내가 들어줌세. 앙토냉은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저희 집 체리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제 허락이 없이는 내려올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집 안락의자에 앉는 사람은 제 허락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좋아. 자네 뜻대로 될 걸세.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노새에 올라타고 하얀 턱수염 아래로 이상한 웃음을 지으며 떠났다. 착한 가난뱅이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갔다. 너무나도 빨리. 악마는 불행히도 약속 날짜를 잊지 않고 있었다. 계약대로 대장간에 나타나 앙토냉을 기다리고 있었다. 20년이야, 20년. 악마는 대장장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자네를 데리러 왔다고? 약속을 어기는 건 비겁한 짓이지. 방앗간 주인이 주문한 수레바퀴만 끝내고 당신을 따라가겠소. 기다리는 동안 우리 집 체리나무에 올라가서 체리나 따먹지 그러. 악마에게는 죄악이 제일 달콤하지만 체리도 역시 달콤했다. 그래서 악마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멋진 옷까지 망쳐가며 제일 높은 가지에 잽싸게 올라가 앉았다. 그는 그곳에서 저녁때가 되어도 내려오지 않았다. 앙토냉이 그를 불렀다. 악마 양반, 갑시다. 난 준비가 다 됐다고. 그러나 이 멍청한 악마가 갖은 재주를 동원하고 있는 힘을 다해 움직이려 해도 되지가 않았다. 어이, 악마 양반, 내게 20년만 더 주면 그 나무에서 내려오게 해주지. 이번에는 흥정도 하지 않았다. 악마는 대장장이에게 20년을 더 주고는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총총히 사라져 버렸다.
이 20년의 시간은 소중하게 쓰였다. 착한 가난뱅이는 아주 행복하게 늙어갔다. 그의 아들들은 대장간 일을 훌륭하게 하고 있었고 그는 충분히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기억력이 좋은 악마는 때를 맞추어 그를 데리러 왔다. 하지만 앙토냉은 곧 집을 떠나야 하는 사람처럼 서두르지를 않았다. 이번에는 너를 지체 없이 데려갈 테다. 악마가 냉랭하게 말하자 앙토냉은 대꾸했다. 약속을 어기는 건 비겁한 짓이지. 난 나무꾼이 주문한 도끼 담금질만 끝내놓고 당신과 함께 가겠소. 자, 그럴 동안 내 안락 의자에 좀 앉아서 쉬면서 기다리지 그러오. 모든 죄악이 악마에게는 달콤하지만 마침 이 악마는 악마들 중에서도 제일 게으른 악마였다. 의자에 앉자마자 악마는 잠이 들어버렸다. 불쌍한 사람들에게서 훔칠 영혼 꿈을 꾸면서 말이다. 앙토냉이 그를 깨우러 왔다. 갑시다, 악마 양반. 난 준비가 됐소. 앙토냉이 소리쳤다. 그는 이런 손님을 밤새 집에 두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를 내보내려고 했다. 움직여! 움직이라고! 그런데 악마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대장장이는 웃으며 악마를 놀렸다. 자, 그렇게 생긴 엉덩이를 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라고. 악마는 대장장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둘이 서로 빚진 것이 없다고 인정했다. 계약서는 화로 속으로 던져 태워버렸다. 악마는 오랫동안 오베르뉴 지방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혹시 다시 왔다 해도 더 이상 그런 거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